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과 전남도가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 바로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에 대한 주요 공약에는 해상풍력이 제외돼 있어 새 정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에 대한 핵심 공약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암 간척지 중 염해농지 1,421헥타르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단지와 스마트팜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전남 공약에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안 일대에 추진하던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립 계획이 새 정부에서 자칫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안과 갯벌 이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라남도가 고뇌에 찬 결단을 했는가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남도는 대선 선거 운동 기간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 등을 밝혔지만 해상풍력을 반대한다고 내세우지는 않았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립 계획을 차기 정부의 주요 지역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언급한 적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믹스를 이제 그 원전을 좀 높이고 재생에 낮추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적용이 없다. 전문가들도 해상풍력은 저탄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최적의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벨기에 이태리 이런 애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일자리입니다. 다음에 그 어떤 산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전남의 핵심 지역 과제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차기 정부의 원전 건설 재추진과 맞물리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그런데 전남 해상풍력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드리워진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어민들의 업 보상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군부대에서 설치한 해안 초소에 레이더 감시 장비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해상풍력 8.2기가와트는 10메가와트 규모 터빈으로 환산할 경우 터빈 8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터빈 건설 시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이 일대를 산란초로 삼는 어족 자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해안 초소 등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 장비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며 문제 해결을 전남도에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이더의 원리가 뭐 어떻게 CCTV처럼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레이더를 보내서 팅해서 반사되는 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둘 다 문제가 돼요. 레이더 장비는 전파를 쏘아서 반사된 전파로 의심선박 등 움직이는 물체나 물체와의 거리를 탐지해내는데 중간에 풍력 터빈의 날개가 돌아가며 레이더파를 반사해 주변 해역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군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남도는 풍력 터빈에 가려 잘 탐지가 되지 않는 소위 음영구역을 줄이도록 해안 초소의 위치 조정이나 CCTV 등을 부착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이 뒤에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라. 그걸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은 그럼 누가 낼 것이냐. 발전사가 n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역량별로 해서. 그까지만 협의해놓은 상태. 국방부는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해상풍력 추진 시에는 터빈의 날개에 전파를 반사하지 않는 소위 스텔스 도료를 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이 해양 경비 등 국가 안보 문제와 부딪히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27,96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하루 만에 6천여 명이 늘어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147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5,83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2,9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12,129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자와 담보 보증료가 없는 긴급 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임신부, 장애인, 취약전 아동 등 11만여 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 구입 등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합니다. 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자치단체마다 임신과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5번째 공공조리원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사흘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정현옥 씨. 최근 개소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첫 번째 이용자가 됐습니다. 정 씨는 대기자가 많아 입원실에서 조리원 입소를 기다려야 했던 3년 전 출산 때와 비교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우선 마음이 되게 편하고 아이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순천에 개소했습니다. 해남과 강진 등에 이어 전남에 마련된 5번째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병원 내 4층 병동을 리모델링해 5개 산모실과 자욕실 2개를 갖췄습니다. 2024년 3월쯤 정식 개원되면 최대 15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2주 기준에 약 154만 원, 일반 민간 조리원의 80% 수준입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70%까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산모들이 인근의 조리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조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출생아는 8,400여 명, 10분의 1 정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출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는 오는 5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 난장과 민주평화 대행진을 진행하고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5.18 전야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5월 14일이나 21일에는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재현해낸 국민대회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사회는 5.18 전국화를 위해서 전국 15개 시도에서도 기념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로 양도 꽤 많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비의 양도 많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흥과 여수, 완도 등에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1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의 낮 최고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1에서 9도가량 낮겠는데요. 어제에 비해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5도, 강진과 완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흥 출신 씨름 선수 문영석, 문준석 형제가 고향에서 열린 대회에서 나란히 장사에 올랐습니다. 정남진 장흥 장사 씨름 대회 금강장사 결정전에서 수원시청 소속의 문영석이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4번째 금강장사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동생인 문준석도 태백장사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두 형제는 2013년 동반 우승 이후 9년 만에 고향 장흥에서 열린 대회에서 다시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내부 65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 대피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항의하게 됐습니다. 장흥경찰서는 특수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밤 8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2시간가량 납치 감금한 혐의입니다. 이 씨는 이별 통보를 한 A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았던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현장 수장과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